반갑습니다. 찐언니 심리TV 이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새로운 꼭지 하나 시작한 거 기억하시나요? 치유의 기록이라는 꼭지가 있었죠? 네, 그 꼭지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이야기 다뤄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치유의 기록이라는 꼭지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계속 저를 성찰하고 치유하고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계속 있잖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닫는 것들, 치유하는 것들, 요런 것들을 좀 영상으로도 남기고 싶고, 기록으로. 그리고 이제 그 과정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본인들도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도대체 성장의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거를 이왕이면 심리 전문가가 자신을 치유해가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기록해서 그것들을 나누면은 좀 여러분들이 더 좀 신뢰도 가고 또 더 도움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지를 만들었고요. 오늘이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커플 관계에서 또 통찰했던, 최근에 커플 관계에서 깨달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제 주제라고 굳이 뭐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커플 관계의 행복도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즉, 자기 사랑 쉽지 않죠.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낮은 자존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리는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성찰하고, 그 전에 그런 일어났던 일들을 좀 치유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더 나를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커플 관계에서 내 파트너도 더 그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거를 제가 직접 겪고 깨달은 두 가지 에피소드로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의 이런 치유를 해가는 과정도 참 재밌고 즐거운데, 하루하루 변하는 나를 보면 너무 행복하죠. 네,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커플 관계에서 제가 저의 책, 불후의 명저 나는 왜 사람을 만나면 아플까라는 책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혼자서 좀 치유의 과정을 쭉 겪다가 드디어 몇 년 전에 커플 관계를 좀 깊고 진지한 커플 관계를 맺게 됐고, 그 전에 이렇게 치유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와, 이번에 나의 커플 관계는 어떨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장에 딱 들어갔는데 별의별 일들이 막 일어났다고. 네, 그런 얘기를 책에다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내가 막 집에서 혼자 복싱 연습, 스파링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샌드백을 갖다 두고, 나 아주 성장하고 있어. 뭐 스피드도 좋아지고 뭐 강도도 세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신이 나는 거죠. 근데 내가 뭐 혼자 샌드백 갖고 스파링 아무리 열심히 연습한다고 해도 막상 딱 링에 가서 상대 선수와 만났을 때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장이 되잖아요. 뭐 다른 격투기들도 제 생각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커플 관계를 좀 격투기에 비교를 해서 조금 그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런 운동들이 혼자 연습을 아무리 잘해도 막상 상대 선수랑 이렇게 매치를 하게 됐을 때는 완전히 또 다른 장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난 성장 아주 잘해왔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나서 커플 관계를 딱 들어가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아주 놀랬었지요.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커플 관계를 맺으면서 덕분에 더 많이 저를 들여다보게 되고, 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진짜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이 저는 커플 관계의 장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좀 내가 많이 깨달았고 성찰했고 성장했고 라고 해도 그 사람이 실제 커플 관계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리얼로 내 민낯과 실체가 드러나는 그 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커플 관계의 장은 어떻게 보면 또 배움의 장, 굉장한 배움의 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제 커플 관계 간단히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정보를 좀 아셔야지 더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현재의 옆지기 만난 지 한 만 4년 반이 넘어가고요. 작년에 저의 사주에 이별수가 있었는데 정말 그 사주와 너무 비슷하게 아주 심각한 권태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헤어짐도 생각을 했었고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아마 그 시기를 지나지 않았다면 요런 통찰까지 요런 성장까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시기를 잘 넘긴 게. 어쨌든 오늘의 이제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이제 두 가지의 저의 모습을 깨닫고 성장하게 됐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제가 제 책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너무 다행이었던 건 제 옆지기인 사람이 제가 그 사람한테 잘못하는 행동들을 느끼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거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제가 결혼 생활에서 서로 간에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서로 자존감 도둑이었어요. 서로가 서로한테. 근데 서로가 서로한테 그러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 내가 그 사람한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고 나쁜 행동이라는 것도 잘 몰랐던 거예요. 익숙해서.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본인은 익숙하니까 상대는 괴로운데. 근데 다행히 저의 옆지기는 저의 행동을 불쾌감을 잘 느끼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저한테 저 완전 지적질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띵 했죠.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지적질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듣고 저의 행동을 관찰해 보니까 와 정말 지적질 킹 왕짱이었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예전과 달라진 거는 다행히 칭찬도 참 많이 늘었어요. 하지만 반면 지적질도 여전히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해 또 하나 통찰을 한 게 이제 이 옆지기와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제 짝과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 계속 그 사람 참 이것도 좀 이 행동도 마음에 안 들고 저 행동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맙고 좋은 행동보다는 제가 보기에 제 기준에서 불편하고 싫은 행동을 계속 곱씹으면서 불쾌해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하고 좀 놀랐어요. 나의 이런 생각의 패턴은 커플 관계에서 굉장히 서로를 불행하게 하는 모습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어느 날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 올 때 책을 보고도 알 수가 있고요. 심리 관련 이런 책들 읽다가 내가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라는 걸 알기도 하고 멘토쌤을 만나서 깨닫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냥 툭 떠오를 때도 있어요. 이번이 그런 경우였어요. 제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계속 불편한 모습들 곱씹고 떠올리고 불편해하고 막 이런 감정들로 저의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다가 툭 떠오른 생각이 이게 결국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었구나. 그 사람의 불편한 것들, 초점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데서 시작이 됐구나. 내가 나를 계속해서 문제점, 불편한 점, 잘못된 점에 초점을 맞추고 비난하든지 그런 모습들로 불편한 모습들,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상대방 특히 이제 저랑 제일 중요한 관계인 커플 관계의 그 사람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항상 해결점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내가 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바라본 거 결국은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고 물론 당연히 그 뿌리는 항상 부모라고 했죠. 주 양육자. 네. 근데 이제 뿌리는 그렇고 결국 해결은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나를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렇게 바라봤구나. 그러면 이 불편함이 해소되려면 결국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까지 다루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자면 저는 그래서 그 후로 나를 바라볼 때 자꾸 예전에는 10개, 한두 개의 잘못된 점만 초점을 두는 완벽주의적의 내 모습이 아주 강렬한 사람이었죠. 5개 잘한 거, 5개 못한 거면 5개 잘한 거에 더 초점을 두자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심지어는 4개 잘하고 6개 못했어. 그럼 어때? 4개 잘한 거, 나 너무 잘했잖아? 이것 좀 자꾸 초점을 둬서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이 연습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갖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 생각의 초점이 자꾸 긍정적인 곳에 포인트가 될 때 결국 나는 나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면 제가 제 옆지기도 그런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동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로 제가 저의 모습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정말 너무 유의미한 변화예요. 이거는 좀 치유 이런 쪽에 조금 깊이 있는 눈을 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막 세차를 하고 있었어요. 세차를 엄청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세차하는 걸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의 그 딱 뒷모습에서 그 사람의 갑자기 어린 시절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린 시절에 어떤 고통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알죠. 예. 그래서 문득 그게 탁 떠오르면서 그 성인인 그의 그 뒷모습에서 어린 시절 그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 연민의 감정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이 울컥 막 나고 마음이 되게 아팠었어요. 지금도 조금 목이 메이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갖게 됐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거든요, 관계에서.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에서도 그 정말 중요해요, 치유 작업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치유 작업을 한다는 건 결국 내가 어린 시절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 그 아픈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씩 매듭이 꼬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들이 내가 그 지점에 가서 그 시절 장면에서의 나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막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서 그게 이렇게 매듭이 풀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나에 대해서 점점 그 어린 시절의 나의 아픔을 충분히 내가 어루만져주고 공감해주는 거, 이게 치유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작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나에게만 적용이 됐었는데, 예, 그렇게 나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던 내가 드디어 너무 중요하죠. 드디어 그에 대해서도 연민의 시선을 갖게 된 거예요. 특히 그의 어린 시절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냥 쑥 떠올랐어요. 제가 그렇게 해보자도 아니었고 문득 떠오르고 그게 이제 딱 감정이 연결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정말 중요한 저한테 변화였고, 커플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죠. 그를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면에 그가 이렇게 그의 어린 시절,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어린 시절의 히스토리들이 이해가 가면서 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정말 중요한 변화였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멘토쌤한테 해석을 부탁을 드렸더니 멘토쌤도 그 똑같은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유의미한 변화라고. 드디어 어린 시절에 그와 만나게 됐다고, 너무 축하할 일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의 그 아픔에 대해서 가닿을수록 내가 나의 존재에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의 아픔, 특히 그의 어린 시절의 아픔에 더 깊이 가닿을수록 그의 존재와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와 존재의 연결이 훨씬
깊어지겠죠? 훨씬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되고 그 관계는 더 탄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에브리데이 에브리 타임 행복하고 맨날 해피하지는 않지만 물론 계속 싸우지만 그래도 그 저변의 그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끈이 점점 더 탄탄해지는 그런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정말 유의미한 깨달음이었고 변화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됐고 결국 이거는 뭐와 연결이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된 것도 내가 내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그래서 모든 해결의 시작, 모든 치유와 상처의 치유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작업이 깊어질수록 커플 관계에서도 훨씬 깊이 있는 훨씬 더 행복한 좋은 커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돌볼 수 있게 되는 만큼 그도 뭐 나의 커플이 됐던 내 자식이 됐건 똑같은 깊이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 그거를 오늘은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됐고 여러분들도 좀 그것들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갖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꾹꾹꾹 눌러주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